네가 감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코치 임태성이 거친 목소리로 손흥민을 향해 외쳤다. 체육관 바닥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큰 소리였다. 구석에서 스트레칭을 하던 몇몇 선수들이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웅성거리던 분위기는 단숨에 잠잠해졌고 모든 시선이 임태성과 손흥민에게 쏠렸다. 코치님, 제가 지금 무릎 보호대 때문에. 손흥민은 짧게 해명하려 했지만 임태성은 이미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한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보호대 같은 거 끼고 여기서 훈련한다는 게 말이 되나? 너 같은 사람들은 그냥 재활센터나 찾으라고. 제가 훈련을 이어가려면 필요한 거라서요. 공식적인 허가도 받았고요. 손흥민은 애써 예의를 지키며 말했다. 허가? 넌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이 시설 전체 운영을 맡은 사람이다. 내 허가 없이는 여기서 숨도 못 쉰다는 거 몰라? 임태성은 흘끗 아래 위로 손흥민을 훑어보았다. 현역 스타라면서 허리 굽혀서 빌 때나 스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코치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손흥민의 목소리에 불쾌감이 배어났다. 어이, 거기 보안요원. 임태성이 체육관 구석에 있는 남자에게 손짓했다. 이 사람 당장 끌어내. 그리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해. 코치님, 잠깐만요. 손흥민 선수 맞아요. 그래도 국가대표였고 해외에서 활약한 유명 선수 아닙니까? 보안요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오며 눈치를 살폈다. 유명하면 뭐, 지금 무릎에 보호대 끼고 어슬렁거리는 게 보기 싫다고. 규정을 어기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싫다고 하면 나가야 되는 거야. 이곳 규칙은 내가 정하니까. 임태성의 어조는 굳건했고 주위 사람들은 숨죽이며 지켜봤다. 저 사람이 손흥민 선수 맞네. 어떻게 저렇게 대하는 거지? 한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게, 누군가 나서야 하는 거 아니야. 또 다른 사람이 속삭였다. 동영상 찍고 있어. 이건 좀 심한데. 어디선가 휴대폰을 꺼내는 소리도 났다. 고요하던 체육관 바닥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거기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찬 바람마저 마음을 더 싸늘하게 만들었다. 모래시계의 모래가 급격히 떨어지듯 그 짧은 순간에 분위기는 급냉했다. 부산에서 이런 훈련장이 새로 생겼다고 해서 왔는데. 손흥민은 목소리를 낮춰 보안 요원에게 말했다. 제 무릎 상태가 완벽하진 않지만 재활을 병행하면서 할 수 있다는 진단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알아요. 제가 조금 전까지 서류 확인을 했어요. 분명 문제 없는 걸로 나왔는데. 보안 요원은 난처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데 코치님이 워낙 독단적으로 결정하시니까. 우리나라 축구협회 규정도 이제 개정된 거 모르느냐? 손흥민이 재차 강조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보호대 허용을 어렵게 승인받았다고요. 닥쳐. 그런 종이 조각에 불과한 규정 내가 인정 못해. 임태성이 코웃음을 쳤다. 협회는 바뀌었다고 난리지만 내가 보기엔 다 형식적인 쇼야. 이름값 있는 선수가 예외를 달라고 하면 다 들어주고 그게 뭐가 공정해? 공정성 때문에 저를 내쫓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공정성 때문이라기보단 내 의지다. 넌 무릎을 다쳤잖아. 느려진 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여기서 최선을 다해 뛰는 다른 선수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그러자 구경하던 한 관중이 작은 목소리로 친구에게 말했다. 아니, 무릎 부상도 자기가 조절하면서 훈련하면 되는 거 아닐까? 다른 관중도 답했다. 그러게. 다치면 보호대 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손흥민 선수는 나라를 대표해온 사람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 코치라는 사람은 너무 무례해. 어이, 둘 다 조용히 해. 임태성이 그들을 노려보자 그들은 급히 입을 다물었다. 코치님, 그래도 말씀을 좀 부드럽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체육관의 중간 관리자 격인 박민우가 다가왔다. 오늘 일정에 보면 협회에서 공지한 새 포용 규칙을 설명하기 위해 담당자도 온다고 했습. 무릎 보호대 착용에 관한 지침도 포함되어 있고요. 민우, 너까지 이러는 거야? 내가 너한테 권한 줘서 여기 운영 잘하게 만들었더니 이제 와서 협회 편만 드는 거야? 아닙니다. 다만 새 규정이 있으니 그에 맞춰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임태성은 손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규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내가 보기 싫으면 내보내는 게 내 원칙이야. 손흥민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여기서 훈련하는 게 제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무릎 부상 때문에 한동안 운동을 쉬었고 복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 새로 개정된 규정이 없었으면 저도 굳이 이 보호대를 차고 공개 훈련하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복귀, 네가 예전처럼 빠를 것 같아. 그 무릎으로 무슨 축구를 해. 임태성의 눈빛에는 조롱이 떠올랐다. 그래서 보호대를 차고 훈련하면서 조금씩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코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는 이기적인 의도로 이 규정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 오히려 저 같은 선수들이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협회가 만든 제도라고요. 그때 뒤편에서 몇몇 취재진이 조용히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실내가 조금 더 북적이기 시작했다. 손흥민 선수가 여기에 와 있대. 사진 찍어도 혹시 몰라. 협회 담당자도 올 때 됐는데. 와,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잠깐, 영상 켜뒀다. 너네 잘 봐. 이거 나중에 인터넷에 올라가면 난리 날 거야. 한 구경꾼이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다. 어이, 찍지 마. 보안 요원이 손으로 막으려 하자. 그 사람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미 많이 찍혔을걸요. 밖에서부터 찍고 들어온 사람도 있던데. 임태성은 차가운 시선으로 둘러보았다. 이제 다들 쇼를 하려고 모였냐? 멋대로 촬영하고 인터넷에 퍼날라? 하, 내가 이 시설 대표라 다 막아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시대가 바뀌긴 했나 보네. 손흥민은 주위를 살펴보다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코치님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선수 개개인의 신체 상황을 존중하는 게 앞으로의 방향이에요. 닥쳐. 임태성은 손을 들어 올렸다. 다시 말하지만 넌 너무 느려. 여기 있는 애들은 부상을 무릅쓰고 훈련하고 빠른 페이스로 뛰는데 말이야. 네가 끼어들면 템포가 흐트러진다고. 너무 느린지 빠른지 뭘 기준으로 판단하시는데요? 손흥민은 한숨을 쉬듯 말했고 이를 지켜보던 이들은 묵묵히 고개를 주워거렸다. 옆에서 지켜보던 관중 중 한 사람이 또 친구에게 속삭였다. 아무래도 저 코치 손흥민 선수에게 아예 악감정이 있는 것 같아. 다른 이도 작게 맞장구 쳤다. 그러게. 예전에 대표팀 코치 지원했다 떨어졌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때부터 악감정이 있었나? 아마도. 근데 저건 정말 심하다. 심지어 규정도 무시하잖아. 이 체육관 부산에서도 꽤 규모 크고 시설 좋은 걸로 유명하잖아. 또 다른 관중이 끼어들었다. 외국 선수가 와도 여기서 훈련을 받는다는데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는 건가? 매뉴얼이라기보단 저 코치가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네. 그때 안내 마이크가 울렸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 대한축구협회 새 포용 규정을 설명하기 위해 박정우 부국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방금 들어온 중년 남성이 모습을 드러내자 체육관 곳곳에서 작은 환호가 터졌다. 드디어 협회 사람이 왔다. 이 상황 좀 해결해 주겠지. 임태성은 박정우를 향해 걸어가며 의도적으로 크게 말했다. 아, 박 부국장님. 마침 잘 오셨습. 제가 이 사람 규정 핑계로 무릎 보호대 끼고 훈련하겠다고 우기는 손흥민 선수를 쫓아낼까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우 부국장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손 선수는 새로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보호대 착용이 허락된 케이스임리 코치님께서 그 부분을 인지하셔야. 인지? 난 인지할 생각 없어. 협회가 멋대로 규정 바꿔놓고 현장 상황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는 선수들의 재활과 복귀를 최대한 돕겠다는 취지로. 그딴 취지 때문에 경기 수준이 떨어지면 어쩌려고? 임태성은 비웃듯 코웃음 쳤다. 손흥민은 숨을 고르며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저만 생각하지 않습. 이번 규정은 저 같은 부상 선수만을 위한 게 아니고 미래에 같은 상황을 겪을 다른 선수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죠. 무릎 보호대 하나만으로 모든 경기가 흔들릴 거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요. 박정우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강조했다. 임 코치님, 이건 이미 협회 전체 회의를 거쳐서 통과된 내용이고 국내외 트레이너들의 자문도 받았습. 현장 적용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적용? 웃기시네. 내 체육관이다. 여긴. 내가 규칙을 정하고 내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야. 공식 훈련장으로 인정받으셨으니 협회의 규정을 따르셔야 합니다.
체육관 여기저기서 맞아 공식 인증 시설이지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임태성은 안색이 굳어졌다. 이봐, 날 가르치려고 드는 건가? 박 부국장, 당신이지만 무시 못해. 난 여기서 내 방식대로 하고 싶다고. 코치님, 죄송하지만 이 상황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촬영도 됐습. 협회 차원에서 그냥 넘어가긴 어려울 것 같네요. 박정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솔직하게 말했다. 그러자 구경꾼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커졌다. 손흥민 선수 괜찮으세요? 누가 봐도 코치가 무리수인데 아까부터 계속 찍고 있는데 이거 SNS에 올려야 하나? 이런 영상이면 바로 화제되겠지. 코치님 성격 한번 유명해지시겠다. 임태성은 귀에 거슬리는 웅성거림을 듣고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마치 폭발 직전처럼 보였다. 그는 손으로 체육관 중앙 바닥을 가리키며 협박하듯 소리쳤다. 좋아, 그럼 제대로 해보자고. 여기 모인 사람들 다 보란 말이야. 협회 규정이 어쩌고 해도 실제로 뛰어보면 네 무릎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드러날 거 아니야? 손흥민은 고개를 들고 시선을 맞췄다. 뛰어서 증명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여기서 400m 전력 질주 몇 번 돌려보고 민첩 훈련도 시켜보고 다른 선수들 속도에 맞춰봐. 그 다음에 네가 얼마나 정상이 아닌지 알게 되면 스스로 포기하게 될 거야. 박정우 부국장이 화들짝 놀랐다. 코치님, 무리하게 전력 질주를 하면 부상이 재발할 가능성이 큼니 보호되는 보조일 뿐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라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로 살아남으려는 거잖아. 임태성이 비아냥거렸다. 절대 그런 거래 아닙니다. 손흥민은 납득시키려 애쓰는 표정이었다. 조금씩 페이스를 올리면서 재활 중인 거예요. 무릎 상태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기에 미리 보호 조치를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럼 뭐 증명해봐. 임태성이 거칠게 외치자 주변에서 누군가 제지하려고 했지만 이미 체육관 안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며 양측 대립이 최고조로 치달았다. 이건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 박정우가 다시 한번 만류했다. 코치님, 모두가 보고 있습.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옳지 않아요. 박민우 중간 관리자도 거들었다. 박민우, 박정우, 그리고 너 손흥민. 다들 내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면 여기서 당장 나가. 이 시설에서는 내 말이 곧 법이니까. 임태성은 분노에 찬 눈길을 사방으로 돌렸다. 제가 바깥에 나가면 이 시설과의 문제, 또 협회와의 갈등, 전부 대중들에게 공개될 겁니다. 손흥민이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공개? 내 알 바 아니야. 네가 나가면 내 이미지만 망가지겠지. 무릎 보호대 끼고도 불가능을 고집하는 웃긴 선수라고 알려질 테니까. 아니요, 그렇게만은 안 될 겁니. 제가 왜 이 보호대가 필요한지, 협회 규정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코치님의 부당함이 왜 문제인지 전부 설명할 거예요. 어쩌면 더 큰 이슈가 되겠죠. 마습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가 퍼지고 있고 영상까지 찍혔으니 박정우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젓자 체육관 한편에서 SNS 생방으로 송출 중인데요. 벌써 수천 명이 보고 있어요. 라는 외침이 들렸다. 그 말에 임태성의 입가가 씁쓸하게 일그러졌다. 이딴 식으로 나를 몰아붙인다고? 좋아, 그러면 나도 마지막까지 해보지. 마지막까지 해본다는 건 결국 물리적으로 쫓아내겠다는 건가요? 손흥민의 목소리에 피곤함이 스쳤다. 그렇지. 보안 요원, 당장 이 사람들이나 다 내보내. 보안 요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코치님, 이건 너무 지나칩니. 그리고 지금 분위기도. 하, 내 말 안 듣겠다는 거네. 좋아, 너도 해고야. 코치님, 박민우가 놀라서 한 걸음 다가갔다. 지금 사람들 다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닥쳐. 내 결정이야. 그 순간 체육관 곳곳에서 항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만하시죠, 코치님. 부국장님, 협회 차원에서 조치 좀 취해주세요. 박정우가 답답한 듯 고개를 흔들었다. 임 코치님, 이런 식으로 논란을 키우면 협회도 시설 인증을 취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코치님이 쌓아온 경력과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겁니다. 내 명성? 이미 잃을 것도 없다라고 보면 되지. 임태성은 자포자기한 듯이 외쳤다. 몇 년 전 대표팀 코치 자리도 실패했고 지금은 이 체육관에 매달려 살아왔는데 여길 빼앗기면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현명하게 대처하셔야죠.
박정우가 조용히 말했다. 그제야 주변 사람들이 대표팀 코치 지원 실패 때문에 쌓인 열등감이 있었구나 하고 수군대기 시작했다. 역시 그 이야기 맞았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저렇게 적대적이었나 봐. 어휴, 그래도 그렇지. 너무 지나쳐. 손흥민은 주위를 둘러보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임태성을 향해 한 발 다가섰다. 코치님, 솔직히 저도 대표팀에서 코치님이 어떤 사람인지 들은 적이 있습. 과거에 선수들을 열정적으로 훈련시켰다면서요. 마음속에 원망이 쌓여 계신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부상 선수들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건 도가 지나칩니다. 알면서 왜 계속 살아남으려 애써? 내 무릎이 예전만 못할 거라는 걸 네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야.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임니 저는 아직 할 수 있다고 믿고 그걸 증명하고 싶습. 그리고 이번 규정은 저뿐 아니라 다른 부상 선수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거예요. 코치님도 아시지 않나요? 누구든 부상을 입으면 한순간에 커리어가 끝날 수 있다는 걸. 그때 한 구경꾼이 용기를 내어 큰 목소리로 외쳤다. 손 선수 말이 맞잖아요. 또 혹시 모릅니까? 완전히 회복되어 예전처럼 빛나는 플레이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곁에 있던 또 다른 관중도 거들었다. 맞아요. 코치님이 선수 시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러니 더 공감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임태성은 입술을 깨물며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나도 안다. 부상 선수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그래도 난 너같이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 다시 전성기를 되찾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포기할지 말지는 제가 결정합니다. 손흥민은 의연하게 대답했다. 그럼 내 선택을 존중해야 하나? 나 그게 잘 안 돼. 내가 대표팀 코치가 되었다면 더 혹독하게 몰아붙였을 거야. 내 기준에 못 미치는 선수들은 매정하게 탈락시켰을 거고. 박정우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임 코치님. 예전에 엄격한 훈련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신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어요. 재활과 회복, 그리고 선수 보호가 동등하게 중요시되는 추세임니 협회가 그런 방향을 잡는 건 달라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고요. 그래도 난 인정하기 싫어. 그러나 이 시설의 공식 인증을 받은 이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건 법적 의무이기도 합니. 코치님이 이를 거부하시면 협회로서는 인증을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관중들 중 누군가는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코치님이 조금만 태도를 바꾸면 될 텐데. 라고 중얼거렸고 다른 이들은 맞아. 아예 폐쇄될 수도 있잖아. 너무 극단적이야. 하고 걱정스레 속삭였다. 임태성은 분노와 좌절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바닥을 내려다보다가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다. 이건 나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협회라는 틀이 씌워져 있었구나. 코치님, 이 공간도 코치님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성장한 건 맞습하지만 선수를 배제하는 것은 발전이 아니라 후퇴예요. 박정우의 목소리는 안타까움으로 떨렸다. 그 순간. 관리자로서 늘 임태성을 따르던 박민우가 작게 입술을 달싹였다. 코치님, 저도 오랫동안 곁에서 일하면서 존경해왔습. 그런데 이번 일은 협회 방침이나 법적 문제를 떠나서라도 그냥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함니 이미 이렇게 이슈가 커진 만큼 뭔가 큰 결단이 필요해 보여요. 임태성은 두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돌려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네가 정말 포기하지 않겠다면 내가 뭘 해도 막지 못하겠지. 손흥민은 거칠게 몰아붙인 상황에도 차분히 대답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 그리고 이 보호대의 착용이 허락된 만큼 저는 다시 뛰어볼 겁니다. 그때 체육관 출입구 쪽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었다. 한 무리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들어오며 손흥민 선수 여기 계신다고 해서 왔는데 뭐가 일어난 거죠? 하고 호들갑을 떨었다. 박정우가 곤혹스럽게 웃으며 이미 중계되고 있을 기자분들은 아마 사진과 기사로 전국에 알리시겠지요. 라고 설명하자 임태성은 다시 한번 세차게 이를 악물었다. 코치님, 어차피 이 일은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습. 이 체육관의 운영 방식, 그리고 새 규정을 둘러싼 갈등 모두 드러나게 될 거예요. 박민우가 한 걸음 다가서서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이대로 전부를 이루실 건가요? 아니면 바뀌시겠습니까? 임태성은 주위의 카메라 불빛,
기자들의 질문 공세, 각종 핸드폰 촬영, 그리고 협회 관계자와 관중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눈꺼풀이 떨리면서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낮은 목소리로 뱉었다. 좋아. 일단 난 이 시설에서 보호대 낀 선수를 받는 걸 받아들여야 하나 보군. 순간 곳곳에서 안도 섞인 탄성이 터져 나왔다. 코치님이 마음을 고쳤나? 박정우는 조심스레 잘 생각하셨습 저희 협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임태성의 얼굴에는 아직도 불만이 가득했지만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분명해 보였다. 그래, 너 손흥민. 오늘부터 당분간 여기서 훈련해도 좋아. 대신 정말 열심히 해봐. 그 무릎으로 제대로 뛰는지 내가 끝까지 지켜볼 테니까. 손흥민은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다. 감사합니 그리고 죄송합니다. 코치님 기분을 상하게 한 부분이 있었다면 저도 유감입니. 하지만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부상 선수들에게도 포용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서 작은 박수가 일었고 사람들의 긴장감도 점차 풀리는 듯했다. 보안 요원도 안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구경꾼들도 이제 잘 해결되려나? 라며 밝은 분위기로 돌아섰다. 기자들은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느라 분주해졌다. 한쪽에서 박민우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어떻게든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코치님. 앞으로는 제가 협회 지침이나 관련 서류 처리도 더 꼼꼼히 해서 코치님이 불필요하게 예민해지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임태성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원칙적으로는 내가 악역이 된 거겠지. 다만, 진짜 기분이 복잡하네. 박정우가 다가와 임태성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코치님, 누구나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믿고 사는데 시대가 바뀌면 우리도 함께 바뀌어야 합니. 그게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고요. 임태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손흥민이 가볍게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며 보호대를 만졌다. 코치님 그리고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다시 훈련을 시작하겠습. 천천히 페이스를 올려볼게요. 혹시라도 너무 느린 것 같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열심히 적응해 보겠습니다. 그 말에 주위에서 파이팅. 다시 예전의 모습 보여주세요. 라는 격려가 이어졌다. 그러자 임태성이 그들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처음에는 네가 거슬렸어. 대표팀 시절 찬란했던 내 모습이 지금은 무릎 다쳐서 빛을 잃었을 것 같았거든. 그런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그래, 어쩌면 다시 뛰어보려는 그 마음이 대단하긴 하다. 손흥민은 고개를 숙여 존중의 뜻을 표했다. 감사합니다, 코치님. 박정우는 옆에서 환한 웃음을 보였다. 자, 이제 오늘 훈련은 여기서 시작하고 코치님께서 직접 지도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협회도 포용 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임태성은 잠시 고민하다가 마지못해 턱짓으로 손흥민을 가리켰다. 일단 몸 풀어. 민우, 일정 관리하면서 바로 준비시키고. 네, 코치님. 박민우는 반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손 선수, 저쪽에서 간단한 워밍업부터 함께 하시죠. 체육관은 서서히 생기를 되찾았다. 일부는 여전히 영상을 찍고 있었고 기자들은 쉴 새 없이 사진을 찍으며 플래시를 터뜨렸다. 밖에선 새 규정 관련 인터뷰를 하겠다고 대기 중인 취재진도 많았다. 그러자 어떤 기자가 큰 소리로 묻는다. 손흥민 선수, 오늘 일로 인해 협회가 새 규정을 더 널리 홍보할 계기가 될 것 같네요. 어떤 생각이신가요? 손흥민은 숨을 고르고 답했다. 부상 선수를 배제하지 않고 함께 훈련할 수 있게 한 새 규정이 계속 발전해서 앞으로 더 많은 선수들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축구에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이 제 작은 복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박정우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협회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제도 정비를 더 강화하겠습. 그리고 선수와 지도자가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했다. 임태성은 멀리서 그 말을 듣고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가진 경험이 꼭 악영향만 주는 건 아니었을 텐데. 스스로를 고집으로만 지키려 했나? 옆에 서 있던 박민우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코치님,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번 선택이 옳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방식을 전체적으로 부정할 필요는 없습. 코치님이 열정적인 지도자로서 쌓아온 성과도 분명 크니까요.
그래, 그 열정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돼서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해. 임태성은 고개를 떨궜다. 그러면 앞으로 더 좋은 방식으로 쓰시면 되죠. 그래야 코치님도 선수들도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체육관이 다시 활기를 띠자 구경하던 사람들도 차츰 흩어지기 시작했다. 방송사 카메라가 들어오는 걸 본 한 관중은 이거 오늘 전국 뉴스에 나오겠네. 코치님도 많이 변하셔야겠는데. 라고 비꼬았지만 그 말에 임태성은 가벼운 한숨과 함께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 후 체육관 곳곳에 관리 스태프들이 모여 임시회의를 시작했다. 그들은 새 규정 준수를 위해 어떤 프로세스를 바꿔야 할지 의견을 나눴다. 담당 트레이너들은 부상선수 관리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자, 협회와 직접 연계해서 선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자 같은 구체적인 제안들을 내놓았다. 박정우는 이를 적극적으로 메모하며 조습 협회 차원의 지원도 약속드리겠습니다. 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와중에 임태성이 수줍게 다가와 어색한 표정으로 손흥민에게 말을 걸었다. 시간 되면 내가 직접 지도해주고 싶다. 예전에 해왔던 강도 높은 훈련이긴 하지만 무릎 상태 봐가며 맞춰 볼 수 있을 것 같아.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코치님의 훈련법이 혹독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만 좋은 성과를 낸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저를 위해 조절해 주신다면 영광입니다. 그럼 차근차근 해보자. 나도 배우면서 바뀌어 볼게. 한편 주변 관중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결국 달라지는 건가? 그러게 코치님도 공개적으로 사과 비슷한 거 하셨네. 손 선수 멋있다. 그래도 예의를 지키네. 앞으로 이런 갈등이 좀 줄어들겠지. 그때 체육관 스피커에서 매니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상치 못한 소동이 있었지만 모두가 한층 더 나은 길을 모색하는 기회가 된 것 같습. 본 체육관은 대한축구협회가 채택한 새 포용 규정을 적극 준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부상 선수들이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스태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박수를 치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리고 이내 카메라 마이크가 손흥민을 향했다. 손 선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손흥민은 밝은 눈빛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저는 단지 부상에도 불구하고 다시 뛰고 싶은 모든 선수들을 응원하고 싶습. 그리고 이곳 코치님이나 스태프분들과도 좋게 협력해서 다시 국가대표로서 혹은 개인 선수로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환호했고 임태성도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내가 처음엔 널 과소평가했지만 이제부터는 함께 진짜 승부를 봐도 될 것 같다. 손흥민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미습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손을 내밀었다. 임태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악수를 꽉 쥐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전과는 달랐다. 그날 오후 체육관 사무실에선 공식 기자회견, 비슷한 짧은 인터뷰가 열렸다. 임태성은 무거운 표정으로 나섰다. 오늘 저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 저 역시 부상 선수들의 재활과 훈련에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 앞으로는 협회의 새 규정과 가치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코치님이 변화를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계획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자 임태성은 한 박자 쉬고 대답했다. 부상 선수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겁니. 그리고 보호대 착용 등 안전장치를 무조건 배제하기보다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 또한 선수들의 의견을 더 자주 듣고 그에 맞춰 훈련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하겠습니다. 박정우 부국장은 미소를 지으며 협회도 적극 협력하겠습. 체육관 운영진과 함께 교육 세미나를 열고 부상 사례별 대응 매뉴얼을 구체화해 볼 계획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손흥민은 조용히 서 있다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보탰다. 저도 선수로서 적극 협조하겠습.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규정은 저 같은 부상 선수들이 축구에 복귀할 기회를 얻도록 하는 것이지 결코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님니. 더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이 모두에게 이롭다는 점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갈등과 큰 충돌로 시작된 하루가 차츰 안정적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다. 몇몇 기자들은 부산훈련센터 손흥민 갈등 해프닝 이후 개선 약속 같은 제목으로 기사를 송고했고, SNS에는 부상 선수 포용 규정 해시태그가 퍼져나갔다. 체육관 안팎으로 온갖 댓글과 영상이 오가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나은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녁이 되어 체육관 문이 닫힐 때 임태성과 손흥민, 박정우, 박민우 그리고 수많은 스태프와 관중들은 한결 누그러진 표정으로 서로 인사를 나눴다. 내일부터는 공식적으로 보호대 낀 선수들을 위한 별도 훈련 세션도 마련해 볼게요. 임태성이 끝내 말했다. 네, 고맙습니다, 코치님. 손흥민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같이 해내 봅시다. 체육관 밖으로 나오는 길, 몇몇 관중들이 뒤에서 오늘 진짜 역사의 한 장면 같았어. 그러게 결국 하나의 계기가 됐나 봐.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입을 모았다. 손흥민은 살짝 지친 기색이었지만 눈빛만은 밝았다.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다행입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걸 보니 더 조심하고 노력해야겠네요. 그 옆에서 박정우가 말했다. 손 선수. 일단은 무릎 상태부터 꼼꼼히 체크받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훈련을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 협회도 도움을 줄 테니 절차대로 따라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 그리고 정말 많은 걸 배우는 하루였네요. 마지막으로 임태성이 조용히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다음에 혹시 너 해외로 돌아가서 뛰면 내가 직접 TV 앞에서 응원해주겠다. 라고 말을 건넸다. 손흥민은 환히 웃으며 약속하신 겁니 제가 골 넣으면 코치님 생각 한번 할게요. 했다. 주변 사람들이 다 함께 웃는 사이 건물 밖에서 대기 중이던 촬영 스태프가 손 선수, 코치님 두 분 같이 사진 한 장만 하고 요청했다. 임태성은 한순간 망설였지만 이내 수긍하고 어깨를 가볍게 손흥민 쪽으로 돌렸다. 둘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으나 누군가의 카메라 셔터가 열리는 찰나만큼은 제법 화기애애한 모습이었다. 그렇게 사태가 일단락되고 이 체육관은 앞으로 달라질 운영 계획을 공표했다. SNS와 여러 매체는 포용 규정과 부산 훈련센터라는 단어를 함께 다루며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협회는 재빠르게 보도자료를 내고 부상 선수 지원 확대와 함께 전반적인 훈련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관중들 중 몇몇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로 대화를 이어갔다. 이번 계기로 코치님도 많이 변하겠지? 그렇지. 결국 앞으로가 중요해. 손 선수도 이 상황에서 인내심 있게 대처하더라. 멋있었어. 우리도 이런 부당한 대우를 보면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들의 목소리가 사그라들 무렵 체육관 근처 전광판에서는 대한축구협회가 새로 제작한 홍보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부상도 함께 이겨내는 우리 모두의 축구라는 문구가 굵고 선명하게 비쳤다. 결국 이 사건은 한 사람의 독단과 아집이 공개적으로 폭발했다가 모두의 노력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사례로 남았다. 어둡고 삭막했던 대립을 딛고 서로에게서 배움을 얻어 더 큰 발전을 만들어내는 것. 그날 이후 사람들은 손흥민과 임태성의 갈등을 불협에서 화합으로라는 소제목으로 부르곤 했다. 누구나 아픈 과거가 있고 누구나 극복해야 할 현실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고 해결해 나가느냐가 진짜 성장의 열쇠라는 깨달음이 퍼져나갔다. 여러분, 오늘 이 체육관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앞으로 달라질 환경 꼭 지켜봐 주세요. 인터뷰를 끝내고 밖으로 나오던 박민우가 지나가는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건 단순히 손흥민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상을 입은 모든 선수를 위한 새로운 출발임니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체육관 밖에서 헤어졌다. 그리고 각자 SNS나 메시지로 오늘 있었던 사건을 퍼뜨리고 지인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 라고 당부했다. 함께 목격한 이들은 다음에 또 여기 올 때엔 더 밝은 모습이겠지 라며 희망을 나누었다. 그날 늦은 밤 체육관 사무실에 혼자 남은 임태성은 문득 자신의 예전 방식을 되돌아보며
휴대폰으로 오늘 촬영된 영상을 확인했다. 거친 태도로 손흥민을 내쫓으려 했던 자신의 모습과 마지막에 악수하며 같이 사진을 찍던 순간이 번갈아 재생되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 나도 변해야겠지. 그리고 더 잘할 수도 있을 거야. 우리는 모두 성장의 여지를 품고 있다는 그 깨달음이 밤늦은 체육관 구석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자, 다들 오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고 이런 갈등과 부당함을 만날 때마다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관을 나서며 박정우가 사람들에게 건넨 말이었다. 우리의 목소리가 모이면 제도도 사회도 바뀔 수 있으니까요. 혹시 다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시다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불편한 갈등도 대화를 통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당신이 어디선가 유사한 부당한 대우를 목격한다면 오늘 이 체육관에서 일어난 일을 떠올려 보길 바란다.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 함께 개선하려 노력한다면 언젠가 보다 열린 사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부디 놓치지 말고 살펴봐 달라. 함께 배우고 변하는 과정은 계속될 테니 말이다.